여러분 안녕하세요. 인문학 강나무를 운영하는 문학평론가 오웅진입니다. 오늘은 피그말리온 요가라는 용어로 잘 알려진 피그말리온의 사랑 이야기를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피그말리온은 여성을 혐오하는 남자입니다. 여자의 결점을 너무도 많이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평생 독신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성을 혐오하는 사람일수록 순수한 여성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각가인 피그말리오는 현실에서는 볼 수 없는 순수한 여성을 조각으로 새기려고 했습니다. 순수한 여성이란 말에 새겨진 차별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지는 않겠습니다. 피그말리온의 여성관에는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여성을 여성 자체로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 마음에 새겨진 여성을 현실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예술가의 눈에 비친 여성은 하늘의 이데아처럼 순진무구한 대상일 것입니다. 현실에는 없는 여성을 그는 조각 예술로 완성합니다. 피그말리오는 자신이 만든 조각 여성에 감탄을 합니다. 아무데서도 찾을 수 없는 여성을 그는 조각으로 완성했습니다. 여성을 혐오하는 남자는 그만 자신이 만든 조각과 사랑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썼지만 사실 피그말리온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상대와 더불어 하는 것입니다. 피그말리온은 조각을 사랑할지 모르지만 조각이 어떻게 피그말리온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피그말리온은 조각 여성에 자신의 생각을 불어넣습니다.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에 반한 나르시스가 생각나지 않나요? 에코와 같은 요정들이 나르시스에게 고백을 해도 나르시스는 오로지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만 바라봅니다.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는 나르시스를 과연 사랑에 빠진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르시스는 우물에 비친 이미지를 사랑합니다. 이미지는 실물이 아닙니다. 이미지를 실물처럼 느끼면 어떻게 될까요? 나르시스는 허구를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피그말리온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순수한 여성이란 이미지를 품고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순수한 여성은 타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마음에 새겨진 자기 얼굴일 뿐입니다. 피그말리오는 조각 여성을 사랑한 게 아니라 조각에 투영된 자기 모습을 사랑한 셈입니다. 자기에 대한 사랑에 빠진 피그말리오는 아주 조심스럽게 손으로 조각을 쓰다듬습니다. 상아로 만든 조각은 생명이 없으니 당연히 차갑습니다. 그래도 피그말리오는 차가움을 차가움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그는 상아를 가만히 껴안습니다. 상아 조각에서 무언가 따뜻함이 밀려오는 것도 같습니다. 피그말리오는 반짝이는 조개 껍데기나 반들반들한 돌, 아름다운 꽃과 구슬을 조각 여성에게 선물로 줍니다. 조각에 옷을 입히고 손가락에는 반지를 끼워줍니다. 목걸이와 귀걸이를 선물하기도 합니다. 조각 여성이니만큼 옷 맵시가 아주 뛰어납니다. 이데아를 구현한 여성이니 여신의 풍모를 갖추었다고 할 만합니다. 생명이 없는 조각을 인간처럼 대하는 피그말리온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까요? 사람들은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마음이 간절하면 꿈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지요.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오묘하고도 오묘한 거니까요. 조각 여성을 사랑하게 된 피그말리오는 드디어 조각을 아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피그말리온의 뜻일 뿐입니다. 판단은 피그말리온이 하고 조각 여성은 그저 따르는 것이지요. 왜냐고요? 조각 여성은 판단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각 여성은 피그말리온에게 모든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조각 여성은 피그말리온이 상상하는 세계에 존재합니다. 현실에 사는 여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순수 여성으로 말이지요. 피그말리오는 무엇보다 조각 여성이 지닌 이 순수함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지켜줄 수 있을까요? 조각으로 남기면 됩니다. 달리 말하면 상상 속에서 순수 여성을 그리워하면 됩니다. 하지만 피그말리오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각 여성을 현실의 여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신의 능력을 빌리는 것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제전이 거행되자 피그말리오는 제단 앞에 희생물을 바치고 상하처녀와 같은 여인을 아내로 점지해달라고 소망합니다. 상하처녀는 그가 만든 조각 여성을 가리킵니다. 나르시스는 우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끝내 현실에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피그말리오는 상아로 만든 조각 여성을 현실에서 직접 보게 됩니다.
아프로디테가 그의 애타는 소망을 들어준 것입니다. 과연 사랑의 신답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피그말리오는 여느 때처럼 조각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조각의 입술에서 살아있는 온기가 느껴집니다. 놀란 그는 다시 한번 조각의 입술에 키스를 하고 조각의 팔다리를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따뜻합니다. 따뜻할 뿐만 아니라 상아처럼 딱딱한 몸이 아니라 인간 여성처럼 아주 부드러운 몸이 느껴집니다. 피그말리오는 손으로 조각의 손을 살짝 눌렀습니다. 살아있는 것처럼 파였다가 이내 원상태로 돌아옵니다. 조각 여성은 이제 완전한 여성이 된 것입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까요? 그는 도통 믿을 수 없습니다. 무생물이 어떻게 생명으로 변한단 말인가요? 그래도 손에 느껴지는 이 살아있는 감각만은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그말리오는 비로소 여신 아프로디테가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었음을 알아챕니다. 아프로디테에게 감사기도를 드린 후 피그말리오는 온기가 있는 처녀의 입술에 다시 키스를 했습니다. 처녀는 얼굴을 붉히며 수줍은 듯 눈을 뜨고 연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사이에서 아들 파포스가 태어난 걸 보면 둘은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산 모양입니다. 피그말리오는 조각가입니다. 그는 현실에는 없는 여성을 조각으로 만들어 결국에는 아내로 삼았습니다. 상아로 만든 여인의 몸에 생명을 불어넣어 준 것은 아프로디테 여신이었습니다. 인간은 조각을 하고 신은 그 조각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낭만주의 예술가들이라면 감동할 만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마음이 간절하면 어떤 소원도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피그말리온 이야기를 해석합니다. 낭만주의자들의 후회답습니다. 피그말리온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각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조각여성은 탄생하는 그 순간부터 자유를 잃었습니다. 조각여성은 피그말리온의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뿐입니다. 그것은 조각여성이 아프로디테의 도움을 받아 살아 숨쉬는 여성으로 바뀌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야기꾼은 철저히 피그말리온의 시선으로 여성을 봅니다. 여성을 혐오하는 피그말리온이 어떻게 인간으로 변한 조각여성을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조각여성은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각여성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몸체는 피그말리온이 만들었고 정신은 아프로디테가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된 조각여성은 인간인가요? 아닌가요? 그녀는 분명 인간이 되었지만 그것은 정확히 말하면 피그말리온이 그토록 그리워하던 인간 여성이 된 것일 따름입니다. 오로지 피그말리온의 손때만 묻은 순결한 여성 말입니다. 순결이라는 말 자체에 새겨진 의미가 가부장제와 연결된다는 점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인간이 된 조각 여성은 어떤 감정으로 피그말리온을 대했을까요? 눈을 뜨자마자 그녀는 한 남자가 자기 입술에 키스하는 상황에 빠집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야기꾼은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는 여인을 묘사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랑하는 연인들 사이에서나 이루어질 일입니다. 수줍어하는 여성은 사실 남성들의 판타지 속에 가장 깊숙이 자리 잡은 이미지입니다. 남성들은 생각합니다. 남성은 거침없이 자신을 표현해야 하고 여성은 수줍은 표정으로 그런 남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왜일까요? 가부장제 사회는 남성이 주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키스를 하면서도 수줍어하지 않는 여성을 가부장제 남성들은 처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남성들이 수줍은 처녀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수줍은 처녀는 한 남자만 받아들일 거라고 남자들은 확신합니다. 물론 환상입니다. 스스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남성들의 환상이지요. 현실 여성을 혐오하는 피그말리온의 내면에 이러한 환상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을까요? 피그말리온은 순수의 결정체로 빛나는 여성을 간절하게 원합니다. 그에게 순수한 여성은 이데아로 감싸여 있습니다. 돌려 말하면 그는 여성을 이데아로서 여성과 혐오 대상으로서 여성으로 나눕니다. 피그말리온이 여성을 혐오하는 이유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야기 문맥을 따르면 그는 현실을 사는 여성을 불순한 여성으로 생각하는 듯 싶습니다.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현실에 사는 여성은 이데아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천박한 존재입니다. 피그말리온은 여성에 대한 주관이 뚜렷합니다. 인간으로 변한 조각 여성이 주체적인 존재로 서기 힘든 까닭은 여기에 있습니다. 피그말리온은 여전히 여성을 순수한 존재와 순수하지 않은 존재로 판별합니다.
인간으로 변한 조각 여성이 순수를 유지하려면 외부 세계와 완전히 차단된 채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생물도 아닌 이 여인은 오로지 피그말리온 한 사람을 보며 살아가야 할 운명입니다. 피그말리온은 가부장제 논리를 대변하는 인물입니다. 만약 피그말리온이 여자이고 조각상이 남자였다면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런 경우에도 간절하게 원하면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식으로 해석하게 될까요? 피그말리온은 조각 여성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각 여성은 그저 그가 생각하는 여성상을 구현한 사물일 뿐입니다. 순수한 여성은 관념 속에서나 그릴 수 있는 대상입니다. 현실에는 순수한 여성도 없고 동시에 순수한 남성도 없습니다. 가부장제에 익숙한 남자들은 언제나 여성을 순수 속에 가두려고 합니다. 여성에게 순수라는 말을 부여하는 순간 순수한 여성은 정치적인 개념이 되어버립니다. 순수는 여성을 자유롭게 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여성을 구속합니다. 피그말리온 요가라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말에 과연 피그말리온이 그토록 원한 여성의 진실이 들어 있을까요? 피그말리온의 사랑은 한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그는 제 마음속에 그린 여성으로 현실을 사는 여성을 판단합니다. 그는 인식하는 주체이고 현실에 사는 여성은 주체성을 상실한 인식의 대상일 따름입니다.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삼은 인간 주체가 생각나지 않나요? 피그말리오는 인간으로 변한 조각 여성을 언제든 없앨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에게 조각 여성은 인형과 같은 존재입니다. 입센이 지은 인형의 집에 등장하는 여성 인물인 노라는 이러한 인형으로서 여성상을 깨닫고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험을 감행합니다. 인간으로 변한 조각 여성은 과연 이럴 수 있을까요? 순수를 한없이 갈망하는 피그말리오는 순수의 절대성 속에 여성을 가두려고 합니다. 절대성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과 연결된 개념입니다. 조각 여성은 피그말리온에게 신의 방불한 여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여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피그말리온은 자신이 만든 순수를 보며 가만히 뜻모를 미소를 지을 것입니다.